네,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우리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 유출 우려가 당장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해서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입니다. 김 기자. 네.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또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인상된 이후 4차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동결이 됐지만 시중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흘 만에 0.05% 정도 올랐는데요. 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지난 8일 4.81%에서 11일 4.86%로 올랐고 신한은 4.85에서 4.87%로 우리는 4.7에서 4.72%로 인상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우리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1.5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좀 처할 것 같아요.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0.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68주년 기념 행사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달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고용지표 개선세를 지켜본 뒤에 8월이 지난 뒤에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금리를 한국이 뒤따라 좀 올리겠다고 하더라도 당장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계부채는 지난해 1,450조 원을 넘었고 이런 3월 말까지 1,468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서민대출의 질은 더 악화됐습니다. 올해 들어 자영업자 대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11조 3천억 원 늘면서 지난달만 300조 원을 넘었는데요. 네.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와 경기 악화로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음식점이 올해 1분기 받은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은 지난해보다 4조 4천억 원 늘어난 5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중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본격화되면 큰 타격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1.5%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의 규모는 각각 4조 7천억 원, 9조 2천억 원, 14조 6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를 넘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지원책으로 부실화를 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농협, 신협 등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늘린 상호금융조합 경영진을 면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상황에서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